예, 안녕하세요. 박재영 교수입니다. 제가 설문을 좀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죠. 자, 지난 설문도 제가 좀 피드백을 쭉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지났고요. 여러분들 이제 날씨도 조금씩 추워지고 있어요. 남은 강의들도 잘 들으시고, 또 인공지능 시대, 이 영화로 보는 인공지능의 과학과하고 그리고 윤리 이 수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설문 이제 두 번째 차 설문이었습니다. 자, 이거 관련된 거 좀 볼게요. 자, 인공지능의 사용이 보편화될 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미래에 인공지능의 사용이 보편화될 미래입니다. 제일 많은 건 23명, 여기네요. 걱정은 안 하지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걱정은 안 하지만 고민해야 된다. 이거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뭐 이게 맞고 틀리고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친구들이 그리고 20대 대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지고 있나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그런 설문이에요. 자, 그래서 상당히 걱정된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상당히 걱정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준비하는 게 많이 낫습니다. 이 수업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수업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및 배포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사항은 어떤 것이냐, 다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호. 이거 맞죠? 그쵸? 안정성과 신뢰성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공정성, 편의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를 하면서 우리 중요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을 좀 하고 계시군요. 자, 그렇죠.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당신이 공부하고 있는 전공과 연관하여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할 때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해서 당신 해당 직업을 원하는 신입사원의 일자리 확보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분야가 여러분이 나가서 이제 신입사원이 되려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그게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은 인공지능 발전이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벌써 없어진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시대가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작업들이 여러 가지 편해진 게 많습니다. 시간도 줄었고 효율성도 많이 높아졌고.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이제 못 쫓아가죠.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니까요. 거기에 많이 합당한 여러 가지 관심과 학습을 통해 가지고 루저가 아니라 위너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은 인공지능이 대체 가능하지만 먼 미래까지 인간이 주로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글쎄, 많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없어질 건데 요런 아직 걱정을 좀 많이 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인간의 지성이 점차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렇다. 모르겠다 맞네.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인공지능인가 이 과정 지금 이 과도기 과정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갖다가 손에다 들고 다니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당연히 이런 게 없어서 우리 그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저는요 옛날에 그 어머님이 전화번호를 갖다 기본적으로 몇백 개는 외우셨던 것 같아요. 단축키 같은 거 옛날에 없었을 그럴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님께서 누구네 전화번호 몇 번이야? 그럼 어머니가 착착착 얘기를 해. 근데 너무 신기했었어 그게. 우리 엄마 천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자기 스마트폰 번호밖에 모르잖아요. 이 전화번호를 자체를 외울 필요가 없어졌고 이름만 딱 누르면은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눌러버리면 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능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뇌에서 점차 쇠퇴하고 또 퇴화되고 그 기능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많이 외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스마트폰 번호밖에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 숫자 외우는 게 여기 많이 약해진 것 같아. 자, 그런데 자, 이게 나중에 가서는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아직은 뭐 판타지 영화에나 존재하는 거지만 사실은 조금씩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다가 직접 그 지식을 갖다 업로드 시키는 거 있죠. 메모리 임플란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글쎄 분명히 가능해질 거예요. 한 100년, 200년 지나면은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다음 5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으로 일자리를 상실한 사람이 많을 테고, 있을 테고, 또 관련 기술을 사용하여 더 많은 부를 만드는 사람도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사용 못하는 사람과 사용 잘하는 사람이 완전히 양극화되는 거죠. 그래서 부의 편중화가 일어날 것인데, 이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아니면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 있을 것이다. 어떤 거냐? 변화하는 시대에 잘 파악하여 줄이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아직 자신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꼭 되길 바래요. 다음에 인공지능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가 어려운 직업을 찾아서 중산층점들의 삶을 누릴 것이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체가 정말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어요. 고급 기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봅시다. 만약에 뭐 고급 도자기를 빚는다고 쳐. 그럼 여러 가지 종류의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종합적인 판단력들이 필요하실 것이고, 그런 것들도 있죠. 나는 미용 같은 거 있죠. 그거 참 어렵거든요.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취향도 다 즉시 바뀌는 걸 반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의 그런 숙련도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 같은 거는 글쎄 좀 바뀌기 어렵지 않나 봅니다. 뭐 언젠가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허접한 종류의 미용 기계지만은 이렇게 컴퓨터랑 연결해 가지고 머리를 자르는 걸 갖다 누가 만드는 걸 시도를 해드긴 했는데 여전히 뭐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긴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대부분 잘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약인공지능입니다. 현재 AGI도 참 많이 금방 빨리 나온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범용 인공지능을 향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모습의 휴머노이드가 인간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지적 능력을 다양한 부분에서 갖출 수 있는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여러분 세대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반 이상이 AGI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대 동안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옛날엔 100세 시대였어도 지금 120세대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부분 20대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100년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충분히 100년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뭐 상관하지 않는다. 요거 이러지 마십시오. 이거 상관 좀 하고 사세요. 자, 그 다음에 자, 학자들이 말하는 특이점, singularity,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어느 특정한 그 지점에서 확 올라가서 지능이 폭발하는 정도의 그러한 그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즉 초지능이 출현이 가능하다면은 인간은 지구에서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거나 멸망할까? 특이점이 오더라도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통제될 것이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예요. AI for Humanity. 다들 기관이나 국가에서 이렇게 이걸 갖다 내세우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그 인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도 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손 놓고서 막 놓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그런 에이지 오브 울트론처럼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일반 시민들도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8번 인공지능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걱정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인공지능이 예측하지 못한 오작동이나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나? 인공지능이 버그가 일어나는 그런 거 많죠. 우리 그 넷플릭스에서도 보면은 버그라는 그 관련된 드라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약간 우려해야 됩니다. 많이 우려한 게 있네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인터넷 관련된 거나 혹은 통신 관련된 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방에 다 끊어져 버리십시오. 그럼 정말로 많은 일들이 멈춰버리겠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영향을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것에서 힘들긴 하겠지만은 산업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항상 우리가 반대급부도 같이 고민을 또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활용으로 인해서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본 피해가 있습니까? 피해를 본 적이 있냐? 아직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적 없다. 아닐거려 여러분들 만약에 알바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거 사실 피해 받은 겁니다. 우리가 키오스크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포스 시스템 만들어졌죠.
그리고 메뉴판 같은 것도 다 이제 우리가 전산으로 다 하고 있죠. 이러한 종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실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자, 요건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뀌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그래서, 글쎄요, 우리나라 뭐 인구가 지금 제일 문제이긴 한데, 당연히 이 줄어드는 인구에서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인간이 했던 부분을 갖다가 채워줘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적습니다. 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뭐 어저께인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국은 금방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 인구가 없어질 것이다. 이미 벌써 학계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070년 정도 가면은 1,500만 명이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벌써 이미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구가 줄어들면은 이 노동시장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이 적어지죠. 그러면 산업이 잘 안 돌아갑니다. 자, 이런 우려도 있긴 한데, 자, 우리나라는 또 반대급부로 뭐냐면은 이 산업 로봇화가 전 세계에서 넘버 원으로 돼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줄어들어도 그걸 갖다 기계와 로봇으로 대체시키고 있는 거죠, 충분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산업체 같은 경우는 그게 된다고 쳐도 이게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로봇가 소비하진 않지 않습니까? 뭐 먹지는 않잖아요. 맨날 기름이나 칠해주면 되겠고, 전기를 소비는 하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소상공인업자들, 이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옛날이랑 확연히 다르게 이렇게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장사 같은 경우는 안 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사람이 있어야지 무슨 뭐 물건을 팔아먹든가, 고기를 팔든가, 술을 팔든가 하죠. 그래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 인구가 적구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해외에서 자꾸만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남아 같은 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일자리를 뺏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 뭐 술집, 가게, 고깃집 같은 데 가면은 동남아 애들이 와가지고 알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도 보니까 주방 일하는 그 사람인데 자기가 그 베트남 애를 3명을 아예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너무나 신나서 일을 열심히 잘 하더라고. 왜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받는 급여보다 4배 정도를 더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일을 하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노동자를 채우면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손님이 없잖아요. 손님이 있어야지 물건을 팔지. 인구가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이민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민이 들어오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또 같이 경쟁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로봇이랑 경쟁해야 되고, 인공지능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외국인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쟁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당신은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한 뉴스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막 판치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 시험에서도 나왔었는데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이 심각해요. 자, 그래서 반은 진짜, 반은 가짜라고 믿는다. 그래, 요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부분 가짜라고 우선 판단하려고 한다. 요즘에 뭐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영상도 만들고 목소리도 만들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종 사기 기법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통화가 걸려와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있죠.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좀 의심하고 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조심해야죠. 다음에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광고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도 좀 할 말이 많아요. 보면은 우리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여자가 반지를 갖고 싶어. 어떤 특정한 메이커의 반지를 갖고 싶어. 그래서 남편이 핸드폰 놓고 가면은 그 핸드폰에 뭐 시리, 알렉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기다가 자꾸만 그 반지 메이커를 갖다가 자꾸 속삭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계속 그 관련된 광고가 계속 떠. 남편이 자기 스마트폰을 볼 때. 그래서 나중엔 결국 그걸 사가지고 오더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음성 우리가 하는 거 있죠. 음성 명령하는 거 스마트폰에 다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걸 다 듣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꾸만 가짜 뉴스들이 많으니까. 어떤 거에 보면은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4촌가 한 번에 우리가 모르게 사진을 찍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실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친구랑 뭐 A라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검색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게 추천으로 뜨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한 적이 없습니까? 신기해요. 그런 게 추천으로 떠버리더라고요. 근데 야, 내가 이거 왜 이게 떴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진짜로 혹시나 내 스마트폰이 날 엿듣고서 지가 알아서 광고를 갖다 찾아서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로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심각하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마칠게요. 자, 이거 좀 보시기 바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